지난해 정부가 교권 침해의 한 원인으로 학생 인권 조례를 지목한 뒤 전국 곳곳에서 폐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충남과 서울 지역 지방의회에서 연달아 폐지안이 가결됐고 다른 지역에서도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치권에선 더 이상의 소모적 갈등을 막자면서 아예 상위법으로 학생 인권 보장을 명시하자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네, 취재 기자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금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충남에 이어서 서울도 이 학생 인권조례 폐지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 교육청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대응 계획이 있습니까? 네, 일단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가 결정된 뒤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오늘까지 이 결정을 규탄하는 천막 농성을 진행했습니다. 시의회의 폐지 결정 직후부터 거부권도 행사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번 폐지 결정을 다시 논의해달라고 제의 요구를 하는 건데 기한은 다음 달 17일까지입니다. 폐지안을 다시 심의 의결할 때는 의원 과반이 출석해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서울시의회는 전체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학생 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는 국민의힘 의원들로 돼 있어 거부권이 사실상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서울시 의회와 비슷한 정치 지형을 갖고 있는 충남도 의회가 교육감의 제의 요구 이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다시 통과시켰습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재의결되자 대법원 제소 등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역시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다시 한번 확정이 되면 대법원 제소까지 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법정 다툼으로 번지게 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누구보다도 이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교육계에서는 또 어떤 우려가 나옵니까? 네, 일단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없어지는 걸 지금 가장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학생인권위원회 구성을 지원하는 등 인권 증진책을 구축하고 인권교육과 홍보를 하는 기관인데요. 근데 역할 중에 가장 좀 눈여겨봐야 할 건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이 기구에서 상담과 권리구제 절차를 맡는다는 겁니다. 이런 센터의 설치 근거가 학생인권 조례에 있기 때문에 조례 폐지로 학생들의 피해 구제 기회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시 의회가 학생인권조례 대신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지만 이 조례에는 권리구제 기구를 둔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또 센터와 더불어서 피해자 구제 업무를 총괄할 학생인권옹호관 직책 역시 사라지기 때문에 교육계의 반발은 더 큰 상황입니다. 서울뿐 아니라 조례를 만든 곳 역시 구제 기구 설치 근거를 조례에 담아놨기 때문에 조례가 없어지면 피해는 전국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구제할 기구가 사라질 수 있다. 사실 그동안 이 인권 조례를 없애지 말고 보완하자라는 주장도 많았습니다. 이게 소용이 없었던 겁니까? 네, 사실 학생인권 조례가 교권 침해의 원인이 됐다는 이런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진 건 없지만요. 이 현장 교사들의 인식이 조례 폐지의 도화선이 좀 되고 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설문조사를 진행했더니 교사 83%가 학생인권 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했는데요. 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학생인권 조례 폐지 이유를 설명할 때 이런 교사들의 생각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교육감들도 이런 인식에 일정 부분 공감하고 학생인권조례를 보완하자고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보완책에 대해선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학생의 책무성을 강화한 조례 개정안을 지난해 의회에 제출했는데 이 개정안은 소관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이 조례 폐지를 주도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도 있었는데요. 이 역시 소관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의회는 이미 비슷한 내용의
학교 구성원의 책임과 권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내용이 중복되는 학생인권 조례는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학교 구성원 인권조례 제정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7월 이후고요. 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처음 발의된 건 그보다 한참 전인 지난해 3월입니다. 이때 폐지안은 동성애, 동성혼을 정상이라고 교육하는 게 문제라는 등 이 네 가지 이유를 들어서 청구된 주민조례안을 받아들인 건데요. 이 네 가지 이유 모두 기존 법적 판단에 비춰봤을 때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란 판단이 있었습니다. 당시 검토 보고서는 이런 법적 판단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사실 이 학생 인권 조례 폐지 논의는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줄곧 제기가 돼 왔습니다. 이 반복되는 존폐 논란을 막기 위해서 아예 이 상위법으로 학생 인권법을 제정하자라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학생인권법 제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오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법을 제정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연합 강민정 국회의원이 이미 학생인권법을 최근 발의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 사항에 이 법 제정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 학생인권법 제정에 나서는 이유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법률적 기반이 확고하지 못하다 보니 교육감의 성향이나 지방의회 구성 변화, 그리고 이와 결부된 학생인권조례 반대단체 활동 등 여러 유동적 상황에 따라 조례가 제정되거나 폐지되고 권리의 보장 수준이 달라지거나 사업이 축소되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네, 이렇게 안정적인 좀 근거 기반을 마련하자, 이런 취지인데요. 네. 하지만 교육계에선 과연 이 야당이 학생인권법 제정 의지가 있냐, 이런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사실 방금 보신 박주민 의원이 네. 지난 2021년에 학생인권옹호관 설치와 학생인권조례 근거 조항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3년 가까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처리해야 된다는 공통의 문제의식은 있었지만 좀 미뤄진 것 같다면서 충남과 서울의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처리해야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 야당이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한 만큼 법안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누군가의 인권을 제한해야만 또 다른 사람의 인권이 보장되는 건 아닐 텐데요. 이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포함해서 모든 구성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제도 마련되길 바라겠습니다. 금차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